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게르만족 이야기를 통합하여 게르만족 대이동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게르만족 대이동과 관련하여 어디 가서 침 좀 튀기려면 서로마 멸망 후 서유럽을 차지하는 프랑크족을 비롯해서 동고트족, 서고트족, 반다일족, 그리고 잉글랜드를 차지하는 앵글로색슨족 정도를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군트를 비롯해서 알레마니족, 튜랭긴족, 롬바르드족 등 다른 중소규모 게르만족도 물론 알면 좋겠지만 큰 왕국을 건설했던 위 게르만족에 비하면 마이너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파고든다면 일반인 수준은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먼저 게르만 민족들의 이동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서로마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멸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서로마가 무너진 후에 서유럽을 차지한 민족은 왜 프랑크족이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게르만족 대이동은 일반적으로 4세기 후반의 훈족의 침입으로 시작되어 6세기 후반까지 대략 200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게르만족은 로마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킴브리족과 테우토네스족은 기원전 120년에 출발하여 결국 지중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로마에 완전히 정복당하지만 기원전 113년에는 노레이아 전투에서 로마의 2개 군단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게르만족 이동의 전조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프랑크족이나 고트족 등이 게르만족 대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로마의 변경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있었다는 점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정 책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프리츠 하이케라임 교수의 로마사를 비롯하여 여러 책을 읽고 종합해서 제 생각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근거는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갈리아를 정복한 로마의 사령관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총독으로 근무하면서 라인강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카이사르는 그들을 게르만인이라 불렀고 그들이 사는 땅은 게르마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이야 라인강 너머에 있는 프랑크족을 비롯하여 앵글족, 섹슨족, 유트족, 수에비족, 부르군트족, 반다일족, 알라마니족 등 수많은 게르만 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라인강 너머에 어떤 민족이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게르만족 또는 게르만인이라고 퉁쳐서 부른 것이죠. 물론 로마는 시간이 가면서 자연히 라인강 너머에 수많은 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로마인들은 굳이 그들을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게르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게르만이라는 호칭은 로마 중심 또는 로마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사고방식이 포함된 용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양사에서 화족이 만리장성 밖에 흉노나 월지, 동호를 비롯해서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퉁쳐서 오랑캐, 즉 호라고 부른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게르마니아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도에서는 마그나 게르마니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9세기 이후 신성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통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는 자유 게르마니아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게르마니아는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영어 위키에 따르면 게르마니아라는 지역은 확정할 수는 없고 대략 서쪽으로는 라인강에서 동쪽으로는 비스툴라강 너머까지, 남쪽으로는 도나우강에서 북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포함하여 북해와 발트해를 따라 뻗어나간 지역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게르만족 조상들은 청동기 시대에 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유틀란트 반도 일대에 살고 있다가 보시는 것처럼 대략 기원전 500년경을 전후로 북독일 일대로 내려왔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 남하하다가 1세기경에 이르면 도나우강까지 내려와서 게르마니아 전역에 분포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민족이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다일족, 부르군투족 등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끝에 모두 자신들의 왕국을 만든 전사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하할 때 반드시 같은 민족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다른 민족이라도
힘을 합쳐서 같이 이동하였습니다. 따라서 게르만족 대이동은 단일 민족이 움직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르만족 대이동에서 민족 구분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족별 이동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음 챕터부터는 주요 게르만 민족의 간략한 이동 경로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트족은 게르만족 이동 역사에서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들은 훈족의 침입으로 대이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흑해 부간에 정착해 있었던 민족입니다. 훈족의 침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동서고트족으로 분열하여 있었는데 4세기 후반 훈족이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이 바로 동고트족입니다. 동고트족은 곧장 훈족에게 항복하고 서진에 동참하게 되지요. 반면 서고트족은 훈족을 피해 도나우강을 건너 남하한 후 게르만족 중 처음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정착하는 것을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민족입니다. 이후 로마가 혼란한 틈을 타 서쪽으로 이동하여 5세기 초에 로마를 약탈하였습니다. 410년에 있었던 서고트족 알라리크의 로마 약탈은 로마 제국을 멸망의 길로 안내한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약탈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를 빠져나온 서고트족은 중간에 훈족과 카탈라우니아 전투에서 로마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후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가 서고트 왕국을 건설하였고 이후 8세기 초 아랍 세계에 무너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동고트족은 훈족에 항복하여 편입된 후 훈족을 따라 서진하며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훈족이 카탈라우니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후퇴하면서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5세기 후반 테오도리쿠스 대왕이라는 영웅이 등장하여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용병대장 오도아케르를 무너뜨리고 동고트 왕국을 세웠습니다. 동고트 왕국은 6세기 중반 국토 회복을 노린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고트족이 게르만족 중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점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달족은 유틀란트 반도에서 출발하여 1세기경에 북독일로 넘어간 민족입니다. 그들도 고트족과 같이 훈족의 침입으로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반달족은 고트족보다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이동하여 갈리아로 들어간 후 남하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령 아프리카가 혼란한 틈을 타서 카르타고를 비롯한 요충지를 모두 점령하고 반달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반달 왕국은 455년 로마까지 약탈하였는데 그렇게 반달 왕국의 위세는 지중해 전역에서 최고가 되었지만 비잔티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국도 회복 운동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뛰어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브리튼 섬으로 들어간 켈트족은 이후 원주민과 섞이며 브리튼족, 픽트족, 게일족 등으로 분화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브리튼족이 살고 있던 동남부 브리타니아였기 때문에 북쪽과 서쪽에 살고 있던 픽트족과 게일족은 남침을 계속하면서 브리튼족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1세기 중엽이 되면 남쪽에서 강력한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브리튼족을 서쪽으로 밀어내고 동남부 브리타니아를 차지하였고 이후 게르만족 대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00년간은 로마가 브리타니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르만족 대이동이 시작되자 유럽 본토의 병력이 부족하게 되고 픽트족과 게일족 그리고 동쪽의 앵글로색슨족의 약탈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로마는 브리타니아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브리타니아는 무주공산이 되었는데 이때 비어버린 브리타니아를 차지한 민족이 바로 유틀란트 반도와 북독일에서 운거하던 앵글로색슨입니다. 동양사에서도 4세기에 초원을 장악하고 있던 선비족이 5, 16국의 혼란을 틈타 남하하여 중원을 차지하자 비워버린 초원을 유연히 등장하여 차지해버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앵글로색슨족은 이렇게 브리타니아를 차지하고 칠왕국을 건설하며 서로 처절하게 패권 다툼을 계속하는데 8세기부터는 기존 칠왕국에 유틀란트 반도에서 새롭게 넘어온 대인족도 합세하여 패권 경쟁을 함께하게 됩니다.
프랑크족은 앵글로색슨족과 더불어 서로마가 멸망한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앵글로색슨족은 영국에서 생존하니까 사실 대륙에 남은 것은 프랑크족이 유일하죠. 프랑크족은 라인강 중류에서 하류에 걸쳐 살던 부족 집단을 통칭하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족은 그 자체로 여러 부족의 연합체인데요. 대표적인 부족으로는 라인강 중류의 리프아리아족과 라인강 하류의 살리아족이 있습니다. 그중 트루네를 중심으로 하는 살리아족 출신 클로비스가 그의 통치 기간에 프랑크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메로빙거 왕조를 개창하였습니다. 이후 클로비스는 이민족 최초로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갈리아에 있던 로마인의 지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서고트족을 누르고 갈리아를 차지하였습니다. 프랑크족은 왕권을 아들에게 분할 상속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왕국의 권력은 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8세기에는 왕권보다 궁제의 권한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8세기 중반 궁제 카를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메로빙거 왕조를 뒤엎고 카롤링거 왕조를 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핀 사후 즉위한 아들 샤르마뉴는 비잔티움으로부터 가톨릭을 보호하려는 교황과 결탁하여 서로마 황제로 등극하였고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최대한으로 넓히며 중세 서유럽 역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 밖에 비교적 영향력이 적었던 게르만족 몇 개를 간략히 소개해보면 수에비족 일파인 알라마니족은 보시는 것처럼 라인강과 도나우 상류의 로마와 마주보고 있었는데 5세기 중반부터 성장하여 프랑크족과 대치했고 갈리아의 통치권을 두고 프랑크족과 496년에 톨비악 전투를 펼쳤지만 패배하고 물러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크족 클로비스가 만약 자신이 승리하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맹세한 것이고 실제로 승리하자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지요. 다음으로 부르군트족은 413년 군나르 왕 치하에서 호노리우스 황제의 승인을 얻어 라인강 중류 보름스, 스트라스부르, 슈파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로마 황위 찬탈자 유비누스와 결탁하여 갈리아 일부를 차지한 이후 자신의 영역을 갈리아 전체로 확대하려 하였지만 로마의 저지를 받았으며 이후 훈족이나 로마와 전투하면서 지내다가 6세기 중반 프랑크 왕국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롬바르드족 역시 수에비족 일파로 도나우강 중류에서 살다가 6세기 중반 당시 비잔티움의 영토였던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고 8세기에 프랑크족에게 정복당하였습니다. 이때 피핀이 롬바르드족을 정복하고 그 땅을 로마 교황에게 주면서 로마 교황령이 시작되지요. 서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북방 유목민족의 구도와 같습니다. 즉 유럽의 북쪽도 기후와 토양 등 여러 조건에서 남쪽보다 열악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남하하여 남쪽 민족을 약탈하는 생활 방식을 택하게 되지요. 반면 남쪽은 기후, 토양, 자원 등 북쪽에 비해 여러 조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북쪽보다 먼저 발전할 수 있었고 조건이 좋지 않은 게르마니아를 반드시 정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토이토브루크 숲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라인강을 게르만족과의 국경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게르만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0, 70년대 시절에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는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상경하려 했던 것처럼 게르만족은 어떻게든 로마 영내로 넘어가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로마는 자신들의 지나치게 긴 국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군대가 필요했지요. 로마와 게르만족의 이해관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일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게르만족은 로마의 용병이 되어 또 다른 게르만족으로부터 로마를 지키며 로마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로마의 이의제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4세기 후반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로부터 훈족이라는 무적의 군대가 파생되었고 그들이 남러시아 초원을 넘어 동부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로마와 게르만족의 균형추가 무너졌습니다. 훈족이 쳐들어간 곳이 게르만족이 살던 땅이었기 때문에 게르만족은 훈족을 피해 로마 땅으로 피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로마 영내에 게르만족 정착촌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유럽의 게르만족의 정착지가 많아짐과 아울러 결정적으로 451년 벌어진 카탈라우니아 전투에서 게르만족이 주축이 되어 훈족의 서유럽 침략을 막아내면서 서유럽의 주역이 로마에서 게르만족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주공산이 된 서유럽은 왜 프랑크족이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프랑크족이 다른 게르만족에 비해 이동거리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동이 발생시키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방지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죽음도 막을 수 있었죠. 그렇게 축적한 에너지를 프랑스 중부 곡창지대에 쏟을 수 있었고 그렇게 식량과 불을 축적한 프랑크 왕국은 강력한 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전쟁으로 사람이 부족해지면 아직 고향을 떠나지 않고 강 너머에 남아있던 프랑크족을 설득하여 데려올 수도 있었죠.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게르만 민족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메로빙거 왕조의 클로비스가 로망어를 받아들이고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도 프랑크족이 갈리아를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한 후 이교도들이 득실득실한 상황에서 수백 년간 가톨릭을 믿어온 로마인들에게 클로비스의 개종은 클로비스를 지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클로비스의 개종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랑크족 전체가 로마어를 사용하며 가톨릭을 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갈리아인들은 말이 통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 프랑크족을 지원한 것이고 프랑크족이 서고트족을 물리치고 갈리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약분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프랑크족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기븐에 따르면 로마가 멸망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그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 국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제국이 기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죠. 아울러 가톨릭을 원인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이 성장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로마의 다른 신들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가톨릭이 로마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획일화된 체제를 만들어버리며 제국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476년 멸망한 서로마는 800년 카를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쓰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부활했다는 것은 게르만족이 서유럽을 점령한 후에 로마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로마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문화가 사라지고 게르만족 문화만 남았다면 카를 대제가 굳이 서로마 황제로 등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동양사에서도 가깝게는 청나라부터 멀게는 북위까지 중원 문화의 힘에 북방 문화가 흡수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힘은 강력한 것이죠. 정복은 군사력으로 할 수 있지만 유지하는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이죠.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힘이 강력한 국가가 전 세계의 리딩 국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K문화가 세계를 휩쓰는 것은 한국이 세계의 리딩 국가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로마는 멸망했지만 서로마 제국으로 다시 부활하여 누구 말 맞다나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면서 제국도 아닌 상태로 로마적 유토피아를 꿈꾸며 중세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